안녕하세요, 쑥이쑥이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개혁은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룩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겠죠. 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설치에는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현재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면서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대표도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 사령부가 될 것이라면서 절대 불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2017년부터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70%를 넘길 때도 당시 홍준표 대표는 좌파 전위대 민변 검찰청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 자유한국당은 왜 절대 불가 입장일까요? 오늘은 그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칼이 돼서 장기 집권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 기구가 탄생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도 털고 고위공직자도 털고 이것으로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도 살펴봤듯이 검찰을 대통령 마음대로 권력의 칼로 사용한 사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배임 횡령을 씌워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을 이용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죠. 촛불에 참석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탄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야 말할 것도 없지요. 정권 실세들의 비리도 만연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95%가 불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떡값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를 넘어 그 비리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현직에 있던 진경준 검사장은 120억이 넘는 뇌물을 받고 긴급 체포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였던 홍만표는 15억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온갖 편법과 비리를 통해 수백억의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런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나 검사의 비위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할 수 없고 공수처가 담당합니다. 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영역이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검찰 기구가 하나 더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 근거로 삼는 것이 공수처장 선출 과정입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홍위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두 개의 법안을 살펴보면 공수처장 선출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선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에 제적위원 5분의 4, 그러니까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백혜련, 권은희 두 의원도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고 추천위원의 권한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강조해 설명합니다. 이 규모를 비교하더라도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공수처를 구성할 때 검사는 25명, 이 수사관의 경우 두 가지 안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30명에서 40명, 일반 직원은 20명 이내로 전체 조직 규모가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검찰의 규모는 검사만
42만 2,300명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는 이전과 같이 검찰이 하게 됩니다. 이 공수처에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정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판사는 판결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저지르는 이런 범죄는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면서 그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 내부 문제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감찰 기능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임은정 울산지부 부장검사는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당시 검찰 간부 4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지현 수원지검 검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변인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런 사건도 공수처에서 다루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사입니다. 그동안 본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일부에 한정되긴 하지만 기소권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검찰에게도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받는 장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콕 집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은 이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새롭게 내는 주장은 이 공수처 설치가 조국 수사를 뺏어가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술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것은 지난 4월 말이었고 그땐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가 될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검찰이 사활을 걸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는 시점까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미국은 정부윤리청,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까지 공수처와 비슷한 취지와 기조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굳고 반대하는 이유는 전임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현 황교안 대표 그리고 당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곽상도, 권성동, 김도읍, 김재원, 김진태, 주광덕, 최교일 의원 등 이 사람들이 검찰 출신이면서 아직도 검찰 중심주의에 매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 그리고 당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 이 검찰이 정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들은 검찰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검찰이 누리는 기득권에 편승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에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이 절대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강한 주장은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제1과제가 공수처 설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다음번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건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